이번 시간에는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적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마약 중독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접근법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이나 세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부정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약을 찾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중독자의 마약과 관련된 그런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약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과 자동적인 사고를 찾아내서 그런 신념이 마약을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중독자에게 인식시키고 또 그런 생각에 변화를 주게 해서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독과 연결된 사고를 자각하게 하는 것인데요. 중독자로 하여금 마약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한 이후에 그런 생각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응 행동을 획득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중독자가 마약 없이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죠. 마약 중독 상담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토론법을 사용합니다. 이 마약과 관련된 인지적인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역기능적인 자동사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하는 거죠. 그전에도 또 계속 다른 중독 상담에서도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또한 손익분석도 할 수 있는데요. 마약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잃게 될 수 있는 손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에 대한 갈망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분산, 심상훈련 등을 활용합니다. 주의를 분산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고무밴드를 손목에 차고 있다가 잡아당겨서 따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흡연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나 강박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마약 중독자를 적절하게 이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법으로 사고 중지, 또 사고 전환, 행동 수정, 심상훈련, 이완훈련, 또 명상, 이런 방법들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는 인본주의 상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상담을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중독자를 범죄자나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상담이 효과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본주의 상담자는 중독자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잠재력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고 또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마약 중독의 증상보다는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그리고 수용, 공감적인 반영, 또 일치성, 진실성, 진솔성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인본주의 상담에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는 현실 치료에 근거한 상담을 또 권해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초기의 현실 치료가 원래 이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적용하면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은 불법이긴 것이 아니지만 마약은 불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실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청소년의 약물 중독을 효과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중독자가 마약에 중독돼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중독자에게 통제력과 책임을 강조하죠. 마약 사용의 경우도 중독자가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중독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책임을 실제로 지게 해야 하고요. 또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이 가진 이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약 사용이 아닌 다른 형태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실행하게 또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약 중독에 대한 정신역동적 접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정신 분석인 거고요. 정신 역동적인 접근에서는 중독자의 과거 문제가 마약을 사용하게 해서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마약 중독자 중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정신 역동적 상담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자신의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보이는 저항과 전의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상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죠. 다음은 마약 중독자를 위한 동기 강화 상담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억지로 변하게 한다고 마약 중독 행동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기를 가지게 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거죠. 마약 사용이 불법이라 마약 중독 상담은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약 중독 상담에서도 협력과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를 강화시켜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상담 방법은 이 마약 중독자를 위한 사회성 기술 훈련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마약을 사용해온 이 중독자들은 사회성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성 기술이 떨어지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되고 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성 기술 훈련에서는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칭찬하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부정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또 분노를 조절하는 것,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은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느낌만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사회성은 이 역할 연습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약을 권하는 것에 거절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대인관계 예절을 가르치는 것들도 필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집단 상담의 제반 사항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이 첫 번째로 인원은 약 10명 정도 내가 적절하고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약 중독의 수준에 따라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마약 중독자의 동기나 자아 강도가 강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히 반사회성이나 경계선 성격 성향이 강하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중독자가 집단 상담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요? 먼저 이 중독자들은 대개 자신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중독성을 자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동기가 강화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다른 집단원으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다음은 마약 중독자들을 집단으로 상담할 때의 요령입니다. 먼저 상담자는 중독자에게 진솔하고 또 일관성 있게 대하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독자가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상담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상담자가 삶에 적극적으로 또 용감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죠. 상담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를 또 노출하고 집단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독자들이 상담자를 경계하는 수준이 줄어들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가능성이 또 증가하니까요. 또 무엇보다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중독자를 인간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죠. 그리고 마약 중독의 문제가 이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내담자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변화에 대한 책임도 내담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요. 집단을 운영하면서 이 상담을 방해하거나 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참여자에게는 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집단 내에서 그것의 영향을 알려줘서 좀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이렇게 또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익명의 마약 중독자 모임 NA도 있습니다. 이 모임도 AA처럼 12단계 모델에 근거한 겁니다. 이 모임에서도 회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에 대한 힘과 용기를 또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12단계 촉진 치료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에 관해서도 살펴볼까요? 일단 마약 중독자 가족도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마약 중독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또 가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문제가 마약 중독자로 하여금 다시 마약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마약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과 마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사항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약 중독자 가족이 사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회성 기술 훈련도 시켜야 하고요. 또한 만약 마약 중독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를 참여시킨 이 가족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적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